안녕하세요. 시키는 대로 요리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근데 내 맘대로 요리함으로 바뀐 지가 벌써 좀 됐죠. 집사람이 이제 딸내집에 가 있는 바람에 조만간 이제 귀국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혼자서 요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당량 좀 붓고 이 섞어서 해도 돼요. 섞어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따로따로 해서 흰 누룽지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물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넣고 흰 누룽지를 먼저 끓여 보겠습니다. 자, 황동판에 잘 누려진 노릇노릇한 흰쌀 누룽지입니다. 이렇게 추억의 맛이야. 3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다. 제가 끓여 먹어보니까 중불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면 되고요. 요거는 바라 현미를 누린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왠지 고소한 맛이 좀 덜해. 건강에는 바라 현미가 좋다는데 저는 백미로 하는 게 좋아요. 넣고 끓이면 여기 1인분, 1.5인분 정도 돼요. 요거 납작한 건 2개 정도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불만 잘 맞춰놓으면 알아서 맛있게 누룽지 죽이 완성될 거예요. 누룽지를 이렇게 어른들이 튀겨가지고 설탕 묻혀서 할머니가 드실 때도 있거든요. 아유, 보리쌀 갖고는 그게 안 돼요. 보리쌀은 불가능하고 식용유가 넉넉하게 있는 부잣집에서는 사이즈를 이렇게 작은 건빵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식용유에 튀겨서 설탕을 묻혀주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쌀을 가지고 튀겨서 보리쌀 뻥튀기를 먹는 집도 있죠. 그거는 좀 이제 싸니까. 내가 지금도 과자 중에 안 먹는 게 조리퐁을 안 먹습니다. 조리퐁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리쌀 갖고 튀긴 것 같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우리 손녀는 그걸 너무 좋아해. 할아버지, 나는 안 먹어. 보리쌀에 대한 추억이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안 좋아합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한번 저어볼까요? 원장님 개인 기호상 푹 퍼진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씹히는 걸? 저는 절대로 씹히는 건 안 먹습니다. 죽은 술술술 넘어가야 죽입니다. 아주 그냥 푹 퍼지게 해서 먹습니다. 반찬은 그냥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살아도 반찬을 좀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치미, 그다음에 오징어 젓갈, 요거 장조림, 아침 한 끼 정도는 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치미 먹을 때도 그냥 나박김치 자르듯이 저는 얇게 잘라서 좀 작다. 동치미 그릇이 좀 작다. 이게 짜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오, 맛있겠다. 보글보글 잘 끓고 있네.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하고 이 누룽지가 좀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죠. 오늘 올 사람이 정말 꼭 누룽지가 필요하실 분이 오실 거예요. 에셋을 대학을 보내고 자기도 일도 하는 사람이야. 전문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에셋을 대학을 보내는데 전 국민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학에 셋 다 넣었어. 그 막내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속 얘기도 좀 듣고
자녀 교육법에 대한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자, 오늘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 밀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누룽지 죽.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팔방민 양소영 변호사 모시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호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요리를 밀키트로 아주 간단하게 누룽지 죽으로 만들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조금 맛을 좀 보시고 네. 반찬은 냉장고에서 뒤진 겁니다. 네. 그래도 죽 좀 드시면서 네. 그 얘기 좀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요. 맞아요. 특히 또 누룽지는 뭐 전 세대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나오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이래서 결혼을 안 하지. 음. 먹는 게 너무 쉬워. 어. 옛날엔 밥 얻어 먹으려고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아, 그 남성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늘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밀키트가 잘 나오니까 아, 워킹맘들이 이제는 할 만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요즘은 혼자 살아도 불편한 게 없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번 네. 달에는 애기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출생아가. 아, 네, 네, 조금씩 는다고. 음. 아무래도 이제 뭐 혜택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 셋 놓은 엄마도 밀키트를 딱 드시고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아, 애 키우기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아, 네. 전 국민의 깜짝 놀랐어요. 전 국민의 공적이 된 것 같은데. 아, 1년 먹을 욕을 한꺼번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은 더 드실 것 같아요. 셋 다 서울대 졸업하고 나면 이제 졸업시켰다고 또 신문 날 거 아니야. 아, 네. 무슨 과 갔어요? 전기정보학과. 동기? 네. 전기정보 해가지고요. 약간 물리 쪽에 여러 가지 다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네. 융합한 학과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데 갔네. 네. 제가 잘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본인, 몰라서. 본인의 전공은 잘 몰라서. 잘 네. 몰라서, 네. 뭘 그렇게 신경 써서 뭐 밥은 안 해줬을 것 같고. 이렇게 무사히 자녀의 그 좋은 대학 입학까지 마무리를 네. 하셨는데 비결이 네. 뭐예요? 사실 비결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장님. 원장님도 공부하셔서 알지만. 이런 네. 얘기하면 이제 네. 여기서 보는 거예요. 과외 어디 보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 대치동하고 네. 몇 군데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많이 보내고.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런 그랬죠.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이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제일 내가 잘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방송 나간다 그럴 때 저희 애들이 나가지 말래요. 엄마가 한 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잘해준 것 같냐 그랬더니 인내를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입 다물고 있는 거를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 집 애들 볼 것 같으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장님. 다 그렇지. 알아서 잘하잖아요. 알아서 잘하긴 하는데 이제 고비라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이다 보니까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곡선이 있잖아요. 뭐 성적 곡선이 이렇게 왔다가 V자를 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고비들에서 그거를 그래도 좀 잘 엄마가 참아줬다? 잔소리 안 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못했던 시절, 공부가 안 됐던 시절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부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재밌어야 되고 본인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그거는 제가 억지로 하지는 잔소리 하는 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넛지 전략, 넛지 아시잖아요. 그 뭐
이 남자 소변통에 팔이 하나 해놨더니 그림 그려놓은 그림 그리다. 그려놨다는 그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좀 가능하면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무서운 엄마보다는 지켜보는 엄마 쪽이 네.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지켜보다가 한 번씩 이제 회초리를 휘두르는 엄마, 뭐 약간 음. 이런 느낌?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네. 지켜볼 만큼 공부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있는 친구가 있고 공부 머리가 없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는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원장님이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그러니까 뭐 세계의 모든 학교 교육이겠죠. 학교 교육은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기계를 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뭔가 제대로 뭐 이렇게 영재 교육이나 뭐 사회에 뛰어난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고 기본 베이스를 하는 교육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좋은 성적 내는 거는 이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 정도만 갖추는 교육인데 너무 그 성적에 연연해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대학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대학 저는 이후.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의사, 의대, 그러니까 이공계 의대, 이공계 출신은 다 의대 가는 거죠. 아마 네. 저기 막내 아들도 동기들이 의대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획일화되는 과정 중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인재가 편향되고 그러면 그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네.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반도체 쪽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막내 아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친구가 한국에 과연 남아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값하고 미국에서 이 친구의 몸값이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게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뭐 온다면은 이제 교수 정도로 오는 건데 교수 사회도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해서 여기서 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그게 봐야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집은 애를 교육할 때 저는 약간 좀 강압적이거든요. 해라는 스타일인데 네. 거기는 지켜보는 스타일인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 스타일이었고 이건 해야 돼. 뭐 알림장 가려서 준비는 네가 해야 해. 뭐 이거 해야 될 건 해야 해. 그건 약간 초등학교 때까지고 그 이후는 그냥 정말로 거의 무관심.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중학교 때 좀 나아지려나 해서 안 돼서 중학교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위험했죠. 네.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어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라이딩을 밤마다 하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학원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여서 그건 아니네요. 저도 주산학원은 다녔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하는 거고. 네, 거의 사교육은 없이 자라서 했는데 뭐 이제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서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어쨌든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어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은 요 정도까지인 것이 맞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제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왜 우리가 교권 하잖아요. 교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는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위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최대한 좀 존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교 운영위원 안 해보셨죠?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회의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해봤는데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을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애 가르치면 애 바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라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학교 교육위원을 초등학교 때 했으면 초등학교 때 보따리 쌌을 거고요. 네. 다행히 고등학교 때 학교 운영위원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갔죠. 여기서 교육을 시키다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애를 교육을 시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사교육을 다 받고 오면 얘가 잠을 못 자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네. 잠을 못 자면 얘가 정신 상태나 신체 발육이 몸에 해롭겠구나. 좋은 대학 가고 건강을 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보내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네, 네, 아이들의 네. 건강은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부모로서 고민되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집중한다는 거는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교육까지 더하면 시간이 8시간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하는 건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과목 이상은 저는 이제 사교육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가능하면 놀리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외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엄마들 막 그거 열심히 공부 2배, 3배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학은 좀 쉬는 걸로 하고, 그런 시간 배정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나름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준 네, 거네요. 네, 네. 그대로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애들 건강 나빠지고 애들 정말 집중은 못하면서 힘만 들고 그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병원 앞에 옆에가 제가 대충 입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 좀 거기서 약속 있고 오면 10시쯤 되면 제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딱 나오면 불야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 그 병원 앞에 많이 지나다녔어요. 이 시간까지 저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정말 공부는 잘할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요. 자야 될 시간인데 네. 잠을 자야 내일 또 공부를 할 텐데 지금 10시, 10시 반 저 빠지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대치사거리가. 네. 저 빠지나 집에 가면 11시야. 씻고 나면 과일 한 쪽이라도 먹어야 될 거고 그럼 12시나 돼야 겨우 잘 텐데 네. 그것도 뭐 숙제가 밀리면 1시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공부를 해서 시험은 잘 볼까? 아는 것도 못 쓸 것 같아. 잠을 못 자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이 과정을 다 뚫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어려운 일이다. 그걸 셋을 다 보냈다?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 집 애들은 정말 신기하다. 가면 맨날 잠만 자고 있다.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그래서 잠을 잘 잔 거가 제가 굉장히 잠을 잘 자거든요. 네. 유전적으로 그 이게 부분을 잘 등만기 되면 자고 목만 고정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좀 잘 물려준 거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새 아이 잘 키워서 뭐 큰 사고 없이 네네네. 그런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그래도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네. 세 명을 다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그래도 또 이 방송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자녀든 손주든 교육에 대한 자녀 네. 교육에 대한 조언 마지막으로. 전 부모는 아이들이란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어항이 돼야 되는데 이 어항이 튼튼하거나 너무 좁거나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항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어항의 튼튼함과 크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결정한다 저는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좋은 어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면 안 된다.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어항이 흔들려 버리면 애가 잘할 수가 없는 그 거라서. 의학 참 좋은 비유다. 네. 근데 그 의학이 꼭 뭐 고급 유리가 아니라도 그냥 큰 다라이라도 괜찮은 큰 거죠. 나라 그럼요. 안 깨지면 그럼요. 되니까. 네. 네. 안 깨지고 애들과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고 그다음에 크기는 더 크면 애가 더 헤엄칠 수 있고. 그러니까 뻘건 다라이 그거라도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크게 갖다 놓고 네. 흔들리지만 안 네. 하면 되는 거네. 제가 네. 이거를 우리 큰애 중학교 때 입학을 하고 부모 교육에서 들은 비유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이거 너무 맞는 비유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잔소리 주로 언제 해요, 애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건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갖춰줘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속도가 늦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는데 그거를 꾸준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 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저는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잔소리가 일이라는 아니라. 거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할 일과
애가 생각해야 될 할 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해봐야죠.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성적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나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성적의 결과만 보시나요? 성적표? 아니 저는 이제 성적표를 열심히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굉장히 못 봤다고 막 이렇게 아니,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위로를 하죠. 네. 저는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아, 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네가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안 하면 바뀌냐? 왜 안 바뀌냐. 이런 혼은 좀 내는 아니, 편이에요. 제도에 적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쪽이네요. 네, 네, 네. 근데 막내는 빼고 둘째 두 명은 인문계 공부했잖아요. 네, 네, 네. 로스쿨 간다 그러면 나 엄마 아프니까 괜찮아? 로스쿨 갈 거야? 동의하세요? 큰애는 이제 벌써 그 길을 안 간다고 선언을 해서 어. 이제 취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로스쿨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강요한 게 지금- 아니라 본인. 네네네네 본인이 아니, 바깥 분이 경제학 하셨, 회계 네 회계학 하셨죠. 네네네 국세 쪽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쪽보다 엄마 쪽이 낫다는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둘째는 본인의 이제 소질이 뭔가 하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람 설득하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왜 또 둘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정치 잘하잖아요. 둘째가 CEO 우리나라 그 네. 저기 CEO들 제일 많은 게 둘째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세 명이서 보면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셋이서 정치를 해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붙었다 이쪽으로 붙었다. 아, 그래서 둘째가? 둘째가. 아.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 몰래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베란다에서 꼬집어가지고 혼내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이, 둘째가 불쌍한 막내 약간 아들 네. 어떡하나. 그런데 좀 소질이 있다고 아.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 가사 쪽은 관심이 없고 그렇지. 네, 예. 이제 뭐 M&A 쪽을 네, 좀 맞아요. 해보고 싶은 변호사가 아. 되고 싶어서 지금 이제 회계사 공부 시작해서 회계사? 네, 왜? CPA 먼저 하고 아, CPA 하고 네, 로스쿨 가는 로스쿨 걸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해요? 변호사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 저는 반대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제 AI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호사로서 생존할 수 있는 걸 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는 하죠. 혹시 박혜란 교수님 책에서 무슨 재밌는 팁을 얻은 게 있나요? 아, 저는 사실 박기란 교수님 책을 2006년, 7년 정도에 읽은 것 같아요, 정확히.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좀 고민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엄마라는 게 준비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애를 셋 낳냐고 그 일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신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큰애가 이쁘니까 둘째도 낳고 싶고 둘째가 너무 귀여우니까 또 셋째도 낳고 싶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냥 욕심만 많은 거구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박혜란 교수님 책 내용 중에 교수님이 의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되게 그냥 어설픈 엄마인데 애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살았더니 청소도 별로 열심히도 안 했고 근데 애들이랑 잘 살았더니 애들이 잘 크더라. 저는 그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분도 워킹맘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사실은 뭐 음식도 잘 못하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막 청소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막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죠. 근데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우리 애들 이뻐해주고 재밌게 잘 노는 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진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은 만큼 크는 아이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믿어주고 같이 많이 놀아주려고 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거 이제 제가 맨날 동치미에서도 그 얘기 했던 게 먼지 청소를 왜 안 하냐 그러면 먼지도 먼지랑 기지끼리 좀 놀 시간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박계란 교수님이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아 이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막 애들이 이렇게 막 그 지저분하면 엄마들 잔소리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애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아주 괴짜 논리를.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애 둘을 낳았으면 전문 엄마인데 네. 애 셋을 놓을 때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뭐 몰랐다니까요. 제가 아. 왜 셋을 낳고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게 저희 큰애가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남편 연수 때문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는 그러면 미국 연수 갔으니까 애들 미국 어린이집도 좀 경험시켜주고 당연히 가야죠. 네. 영어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아 영어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아.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은 그냥 왜 그 물에 던져놓으면 강아지들이 헤엄쳐서 나오듯이 흔적거리고, 예. 나오듯이 애들이 던져놓으면 걔네들이 거기서 또 영어 적응해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에서 재밌게 지내고 올 거라 생각을 해서 경험을 하려고 보냈는데 죽어도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 어리니까 4살이니까 포기했고 큰애는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꼬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너 유치원 안 가면 엄마랑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저랑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뒤집어 썼구나. 근데 얘가 딱 물통에 물 채워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는 공부하죠.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답을 못 써요, 얘가. 아니 근데 이제 학습지는 했거든요, 저희가. 막 사탕 그려가지고 몇 개 하는 거 다 하는 거 보고 왔는데 1 더하기 1은 네모하고 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애를 낳은 거지? 막 이제 아니, 그 사탕 2개는 아는데 숫자를 못 쓴다고? 네, 그러니까 기호를 모른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가지고 금방 배우지 뭐. 그거. 네, 그때부터 이제 애들 공부하는 거 좀 신경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 제가 잘못해갖고 엄마가 벌써 그래서 그때 육아가 뭔지 애를 키운다는 게 뭔지 이제 고민하고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뭐 명사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때 이제 막 타이거맘 한참 유행이었을 때예요.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뽑아서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얻어 걸린 게 박혜란 교수님 책이었죠. 아이를 셋 키우면 어찌됐든 그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없었다면 네. 본인이 가야 될 직업적 성취가 예를 들면 뭐 에베레스트 산이다. 네. 최고봉이 네. 그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가정을 하면 그 높이에 얼마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본인의 희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이제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스스로도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육아하는 경험, 부모로서의 경험이 일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특히 전 또 가사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는 똑같이 올라왔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직역을 못 간 건 있습니다. 뭐 이제 검사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왜 꼬치꼬치 물어보냐 네. 그러면 반대로 남자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네.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내 직업적 목표를 다 못 가요. 네. 결국은 타협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쵸. 네. 그다음에 가정과 일가를 양립해서 가다 보면 저기가 정상인데 저기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접죠.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 되게 지금 젊은이들이 일, 성취가 앞서다 보니 가정을 양립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양성 변호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손 놓고도 애 셋 다 서울대학 보내고 본인도 할 일 되게 잘해요. 지금 변호사 네. 몇 명 같이 일해요? 지금 이제 제가 6명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6명이랑 같이 하면서 또 자기 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육아가 음. 꼭 그 내 인생의 캐리어에 그냥 발목 잡고 네거티브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장님.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돈을 번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넘어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나 가정이 저에게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게 없었으면 못 넘어왔을 거란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만 하다 보면 굉장히 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러려고 사는. 이러려고 사나.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거나 뭐 가정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그렇죠. 네. 막 돈 버는 진짜 기계여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남성들이 굉장히 좀 불행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고 막 했는데, 그 방향은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여성들도 이제는 더 겁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남성들도 더 훨씬 더 참여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막내가 36에 36에 났어요. 36에 났습니다. 네. 36에 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누구든지 네. 아직은 뭐 30대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네. 또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하는 게 물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든든한 네. 가족이 되죠. 음. 그래도 이제 새 아이 잘 키워서 뭐 큰 사고 없이 네, 네, 네. 그런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그래도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네. 세 명을 다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그래도 또 이 방송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자녀든 손주든 교육에 대한, 자녀 네. 교육에 대한 조언 마지막으로. 조언. 부모는 아이들이란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어항이 돼야 되는데, 이 어항이 튼튼하거나 너무 좁거나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항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어항의 튼튼함과 크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결정한다 저는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좋은 어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면 안 된다.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어항이 흔들려 버리면 애가 자랄 수가 없는 그 거라서. 의항 참 좋은 비유다. 네. 근데 그 의항이 꼭 뭐 고급 유리가 아니라도 그냥 큰 다라이라도 괜찮은 큰 거죠. 나라, 그럼요. 안 깨지면 그럼요. 되니까. 네. 네. 안 깨지고 애들가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더 크면 애가 더 헤엄칠 수 있고. 그러니까 뻘건 다라이 그거라도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크게 갖다 놓고 네. 흔들리지만 안 네. 하면 되는 거네. 제가 네. 이거를 우리 큰애 중학교 때 입학을 하고 부모 교육에서 들은 비유예요.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이거 너무 맞는 비유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양성인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어려운 대학을 보내는 비법, 특별한 건 없네요, 사실은. 네. 네. 큰 의왕이 되는 부모가 되자. 네. 양성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